오를 듯 말 듯 끊임없는 흔들기로 지치셨나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직접 마주하며 시장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잭슨홀 미팅 금요일 연설에서 파월은 드디어 때가 왔다 라는 말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해주는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그에 힘입어 비트코인은 강하게 반등을 해주어서 전날 대비 무려 8.5%나 급등해 주었죠. 하지만 벌써 단기적 조정이 크게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64K부터 롱 포지션 물량들을 대량 청산시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숏 포지션 물량들을 청산시키러 올라갈 일만 남았네요. 물론 지금 조정이 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한 파월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번 연설에서 파월이 했던 주요 발언으로는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우리의 방향은 명확하다. 인플레이션은 크게 감소했고 노동시장은 더 이상 과열이 아니다. 노동시장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금리를 인하해 기업들과 서민들이 대출을 받게 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기업들이 더 많은 물건들을 생산하게 한 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노동시장을 강력하게 만드는 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인데요. 즉 이번 파월의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시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연준의 대변인 닉 티밀하우스 또한 이번 파월의 발언이 그동안 사용했던 단어, 점진적, 체계적인 이런 특정 단어들, 애매한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파월은 몇 주 동안 노동시장이 더 큰 약세의 조짐을 보일 경우 더 큰 금리 인하에 대한 문을 열어두었다 라고 했죠. 실제로 지금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가 되었고 빅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3연속 금리 인하의 확률은 100%에 달하고 있죠. 올해 안에 100bp 인하 확률이 44%에 달하는 확률로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소 75bp 금리 인하 확정이 명확해진 상황에 S&P 500은 다시 최고점을 향해 상승해주고 있고 다우지수는 이미 최고점을 경신해 주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를 제가 매우 큰 호재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미리 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입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 자체가 매우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예로 95년 2월에 금리 인상을 무려 50bp 단행한 후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연준에서는 7월에 25bp 인하를 단행하고 12월부터 다음 1월까지 75bp의 금리를 내렸습니다. 지금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95년 금리 인하를 하고 난 후 S&P 500 지수를 보시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경기 침체 후 금리 인하를 했던 2001년, 2008년을 보시면 금리 인하를 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 전까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지표를 통해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가 오기 전 하는 보험성 금리 인하로 경기가 회복할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런 좋은 상황에도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의 방해꾼으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문제가 있죠.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헤즈볼라에서는 바로 반격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확산의 우려에 비상선언이 되었고 이에 따라 유가 역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 다른 문제는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금융시장이 아직 불안정하고 물가 높아지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 달러가 약해지는데 일본은 금리를 인상해서 엔화를 강화시킨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이번 9월은 대체적으로 약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9월 평균 S&P 500 지수 가격을 보시면 가장 약세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9월 달에 가장 저조한 평균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문제들은 이미 선반영되어서 가격 하락을 크게 끌어내긴 어렵고 저는 그저 단기적인 조정을 끌어내기 위한 세력들의 핑곗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문제들을 너무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9월에 약세장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매매 계획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시장의 흐름을 중요시합니다. 그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렸듯 금리 인하도 어떤 상황에 하는 금리 인하냐에 따라 가격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시장의 흐름을 보아야 차트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할 때에도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당장 얼마까지 오르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먼저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힘을 기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힘을 기르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국민들에게 비트코인을 하락대 구매하는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일단 북한은 핸드폰도 없으니까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살지부터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최근 가상자산을 통한 국가 간 거래를 합법화한 러시아에서도 이번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내년에 거래소까지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을 허용하고 거래소까지 만들게 된다면 엄청난 양의 차이나 머니를 갖고 있는 중국까지 정말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겠죠. 최근 중국이 가상자산 금지를 해제한다는 소식이 시장의 분위기를 잠깐 달아오르게 해주었는데 이 소식에 중국 대표 코인 트론, 후비 토큰, 네오, 온톨로지, 비체인은 두 자릿수 반등을 해주면서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들은 중국의 시장 유입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분명히 허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 순위를 보시면 중국계 회사 바이낸스는 55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고 중국 정부는 19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또 트럼프 또한 가상자산에 대해 연설을 할 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이다 라는 말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연설에서 직접 언급을 했다는 건 분명 보이지 않는 중국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의 가상자산 시장 유입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불장 사이클이 역대급 불장 사이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코로나 때 유동성을 많이 풀어줬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재산의 가치를 인정받고 전 세계가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는 국면이라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유동성까지 공급되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업사이드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 이번 불장이 역대급 불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20%가 XRP,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리플이 기나긴 재판을 끝내고 승소했을 때 리플은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었죠.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리플이 작년 대비 증가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리플이 20%가 조금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리플의 유동성 풀 AMM 차트를 보시면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건 리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시사해 줍니다. 저는 리플은 따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리플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리플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인 건 분명하네요. 한편 블랙록은 어제 전략적 글로벌 채권 펀드에 현물 비트코인 ETF 4,000주를 추가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유입량 차트를 보시면 블랙록이 3일 연속 가장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유입시키면서 비트코인 순 유입에 힘을 박차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운용하는 블랙록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는 건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지 않는 기관들까지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10억, 100억, 1000억 이런 거 뭐 관심 없습니다. 단지 비트코인은 지금 시장의 흐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고 그 흐름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쯤 그때 저도 여러분들도 시장을 떠나면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드셔야 합니다. 제 말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주관이 필요합니다. 제 의견 역시 하나의 관점일 뿐이니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의 관점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